클린스만이 하는 말이라곤 넌 골을 넣어야 한다. 이길 수 있다. 따위의 사기 진작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여찬입니다. 요즘 한국 축구 최고의 하두는 누가 뭐래도 단연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연이은 구설수와 논란 등으로 최근 한지플릭 독일 대표팀 감독이 경질당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 후보에 오르자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벅차오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가능성은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오기 전 거쳤던 총 4곳의 대표팀과 클럽팀들에서 부임 당시 받았던 평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차나 세대교체 성공 독일 대표팀. 자, 독일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곳이자 첫 성공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부임했던 2004년에 독일 대표팀은 만신창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16개국이 참가한 유로 2004에서 2무 1패, 12등의 참담한 성적을 거두면서 녹슨 전차 군단이 되어 있었죠. 그보다 더 급한 건 당장 2년 후에 자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협회 발등에 아주 불이 떨어진 거죠. 이에 루디 펠러가 사퇴하자 발빠르게 클린스만을 대표팀 감독에 선임하는데 이는 감독은 고사하고 코치 경력 하나 없는 클린스만의 파격적인 부임이었습니다. 자, 당시 젊은 클린스만은 좋은 말로 하면 파격 혹은 무모한 개혁을 시작했는데 대표팀 터줏대감이던 올리버 칸을 쳐내고 옌스 레만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팀에 미국인 체력 코치를 데려와 체력 훈련을 시키고 독일 대표팀의 순혈주의를 무시하고 당시 대표팀 출전 경력이 없는 도르트문트 소속이자 독일과 가나의 공격수 다비드 오동코어를 대표팀에 발탁해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순혈주의로 인해서 당시 독일 대표팀에서 흑인 선수가 뛴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과 화제거리였거든요. 마치 요즘에 어떤 대표팀을 보듯이 경기를 하기도 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클린스만은 취임 직후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 대표팀의 중심이 될 필립 람, 포돌스키 등 신예들을 발굴해내죠. 또 독일의 절망이던 수비라인 또한 아르네 프리드리, 페어 메르테사커, 크리스토프 메첼더, 필립 람의 포백을 재건해내며 기존의 발락, 클로제, 노이빌레, 트로스텐 프린스 등과 함께 독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랐고 준결승이었던 이탈리아전에서 연장 막판 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탈락했으나 포르투갈을 대파하며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클린스만은 첫 감독 커리어로서 월드컵 3위라는 대단한 업적을 거두고도 월드컵이 끝나자 나 집에서 좀 쉬고 싶어라며 사임하고 훌쩍 떠나버리죠. 자, 클린스만이 사임하자 독일 축구협회는 곧바로 클린스만을 보좌했던 수석 코치 요하임 레브를 감독으로 승진시켰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클린스만의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클린스만의 월드컵 3위는 사실 요하임 레브라는 유능한 참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 클린스만이 대표팀 감독 취임 후에 되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클린스만은 주로 선수들의 사기나 팀 케미스트리 같은 이런 매니지먼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선수 점검이나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요하임 레브 등과 같은 코칭 스태프들에게 일임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은 미국에서 보고받는 재택근무 형태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부분은 모두 다 수석 코치였던 요하임 레브가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 전 유로대회 조별리그 탈락팀을 2년 만에 월드컵 3위로 올려놓은 성과와 독일 대표팀 재임 중 34경기 20승 8무 6패 58%의 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전술 FC 바이에른 뮌헨. 자, 독일 대표팀 사임 2년 만에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 최강의 팀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뮌헨은 직전 4년간 펠릭스 마가트와 히츠펠트 2기 시대를 겪으면서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UEFA컵에 나가고 올리버 칸과 윌리 산율 등 정신적 지주들의 은퇴 등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독일 대표팀의 재건을 이끌었던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개혁을 맡긴 셈이죠. 자, 결과적으로 클린스만의 뮌헨 시대는 단 1년도 안 돼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브레멘에게 홈에서 5대2 대패, 볼프스부르크 원정 5대1 대패, 후반기 첫 4경기 중 3경기였던 함부르크, 헤르타 베를린, 쾰른의 패배, 직전 4시즌 중 3번 우승한 포칼컵 8강에서 레버쿠젠의 4대2 대패 등 자, 이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1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역대급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클린스만은 당시 국내 팬들에게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역사스만이라고 조롱받게 되죠. 우리 대표팀에서도 역사를 쓰면 안 될 텐데요. 결국 클린스만은 세대교체와 개혁은커녕 원래 성적에도 이르지 못하고 29라운드 샬케와의 홈경기 패배로 리그 4위로 처지자 뮌헨은 클린스만을 경질하게 됩니다. 자, 뮌헨 시절 클린스만은 역시 매니저형 감독에 가까웠으며 세부적인 전술 역량에는 매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필립 람의 자서전에서 람은 클린스만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단련을 했을 뿐이다. 전술적인 것들은 무시되었다. 전술적인 지시는 거의 없었고 선수들은 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하고 싶은지를 토론하기 위해 알아서 모여야 했다. 클린스만이 하는 말이라곤 넌 골을 넣어야 한다. 이길 수 있다.
따위의 사기 진작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자, 또 미넨 감독 부임 시 미국인 체력 코치 4명을 데려오며 전술관 선수단 관리보단 트레이닝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선수단 장악에도 실패하여 노장 선수들과의 불화도 잦았고 엽기적인 훈련 방식 탓에 선수들의 불만도 쌓여갔다고 합니다. 자, 이 미넨 보드지는 클린스만을 부임시키며 독일의 세대 교체에 성공한 클린스만이 미넨의 리빌딩에도 기여해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클린스만은 베테랑 대신에 어설픈 어린 선수들을 기용함으로써 팀의 밸런스 붕괴를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클린스만은 미넨 시절 44경기 25승 9무 10패를 기록했는데 미넨인 것을 감안하면 한 시즌 동안 무려 10패를 하면서 무관을 기록한 08-09 시즌은 최악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명과 암, 미국 대표팀. 클린스만이 감독 커리어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미국 대표팀 시기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명과 암, 칭찬과 비판이 명확하게 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1년 부임 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까지 클린스만은 23승 6무 8패라는 호성적을 기록했는데 이탈리아를 상대로 1대0 승리와 2013년 골드컵 우승 등의 성과를 기록했죠. 그리고 맞이하게 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 포르투갈, 가나라는 죽음의 조를 맞이했는데 직전 2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미국을 탈락시킨 가나를 상대로 2대1 승,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선 2대2 무승부, 독일과의 3차전에선 0대1로 패배했으나 포르투갈을 골 득실차로 밀어내고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16강 벨기에전에선 2대1로 패배하며 8강 진출엔 탈락했지만 대회 내내 보여준 팀의 응집력과 화끈한 공격 축구로 축구가 비인기 스포츠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축구 홀릭 현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 2015년 골드컵 전에 가졌던 독일과 네덜란드 친선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골드컵 2회 우승에 대한 기대를 북돋았지만 2015 골드컵 4위,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멕시코에게 2대1, 코스타리카에게 0대4로 패배한 것을 계기로 2016년 11월 경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미국은 월드컵 진출에도 실패하게 되죠. 자, 사실 클린스만은 미국 대표팀 시절에 경기 내적인 부분보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유럽파 중심 선수 선발로 유럽에 팀이 있지만 경기에서 뛰지 못하는 본인의 아들인 조너선 클린스만 같은 선수들을 발탁하기도 했으며 유럽파 선수들을 폼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기용하고 빈 자리를 국내 리그 선수로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미국 축구협회, MLS 사무국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으며 독단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전술 운영 능력 또한 결국 한계를 맞으면서 결국 경기력과 성적 부진 등으로 좋지 않은 마무리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다만 클린스만은 미국 대표팀 선수들 혹은 유스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중간다리 역할은 매우 잘 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미국에서 분데스리가로 넘어간 도르트문트의 지오반니 레이나, AC 밀란의 크리스천 플리식, 리즈 유나이티드의 웨스턴 맥케니, 본머스의 타일러 아담스가 있는데 전부 미국에서 독일 분데스리가로 프로 데뷔를 하면서 유럽에 정착한 케이스로 북미 축구 리그인 NASL이나 대학리그 소속 선수까지 선발하며 대놓고 MLS 미국 축구협회와 대립각을 세운 클린스만이지만 유럽파를 고집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옳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클린스만에 대해서 미국 축구 대표팀 레전드인 알렉시 랄라스는 클린스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이도 있다. 클린스만이 좋은 일을 해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때때로 그의 방식대로만 진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은 그가 큰 그림을 그리게 한다. 아마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자 유형에 가깝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역시 전술 운영 능력보다는 관리자 유형에 가깝다고 미국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클린스만은 미국 대표팀에서 감독 경력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며 98경기 55승 16무 27패 56%의 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혼란만 남기고 떠난 헤르타 베를린. 자, 미국 대표팀 이후 약 3년 만에 클린스만은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10년 만에 분데스리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클린스만의 지휘 아래 헤르타 베를린은 초반 7경기에서 4승 2무 1패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강등권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부임한 지 76일째이던 2020년 2월 클린스만은 갑작스럽게 개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사인 발표는 구단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취한 발표였으며 더군다나 개인 SNS를 통해 발표됐기에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구단 관계자들 모두 뉴스를 보고 그의 사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얼마 후에는 클린스만이 구단의 선수들과 구단 자체를 비난하는 약 22페이지 분량의 노트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였는데요. 그루이치, 리버풀 임대생, 병신임, 완전 이적하면 병신 인증임, 칼로, 늙고 배떼지 부른 녀석, 에스바인, 그냥 분데스리가급이 아님, 무가치, 루케바키오, 재능은 훌륭한데 참을성 없고 압박에 취약. 이런 녀석을 2천만 유로에 산 건 프리치의 무능함의 대표적 사례임. 헤르타 베를린, 무능한 리더십에 전부 다 거짓말쟁이 타짜들임. 거기다 강등권 팀 주제에 상위권 팀 마냥 계획을 세우고 있음. 자, 이와 같이 구단과 어떤 상의도 없이 76일 만에 SNS 사퇴 소식을 전한 것도 모자라 구단 내부에 큰 혼란만 남기고 떠난 클린스만에 대해 키커지는 이기적인 사임이라 평했고
선수 시절 클린스만과 대표팀 내 알력 다툼을 펼치다 독일 대표팀이 우승한 유로 96에 참가하지 않으며 선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긴 마테우스는 모든 걸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력자로, 클린스만은 선수 내내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나에게는 물론 팀과 클럽 모두에게 해당했다. 그에게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언제나 그 자신이었다. 이제 헤르타 팬들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서 그에 대해 실망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클린스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사임 이유에 대해서 구단 내부적인 신뢰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독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일단 대화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상 다 어기고 자기 SNS로 그만둔다고 한 사람이 어딨나. 자, 한국에 오기 전까지 클린스만은 대표팀 2번, 클럽 2번의 커리어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이한 건 대표팀과 클럽 경력의 성과의 차이가 뚜렷이 난다는 점입니다. 대표팀에서는 물론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3위, 골드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 16강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반면에 클럽 커리어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클린스만이 감독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근무 태도, 전술 운영 능력 없는 매니저형 감독, 독단적인 성격과 무책임한 태도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클린스만에게 전술적인 역량을 묻기 위해서는 전술을 세세하게 보좌할 수 있는 독일 대표팀 당시의 요아임 레브 같은 유능한 코치가 있어야 클린스만의 매니저 스타일도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자, 우리 대표팀에 지금 그런 코치가 있나요? 자, 지금까지 클린스만이 과거 감독으로서 받았던 평가들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망하기 직전인 클럽 감독으로서의 면모와는 상반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국가대표 감독 커리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과연 클린스만에게 전술적 디테일을 보좌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있다면 클린스만은 더 빛날 수 있을까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여차나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